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조산으로부터 전부가 수이고 수성재산이고 목성체와 토성체가 없어서 청수하나 비난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조산부터 부모산부터 그다음에 자식 손자로 쭉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러한 터에서 전체적으로 수성체라는 얘기예요. 자, 수성체라는 것은 뭐죠? 수려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성체의 역할은 수려한 사람이 나오면서 어때요? 이 수성체에서 수려한 사람이 나오려면은 무언가 그러한 그 영향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목성체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이니까 수하고 목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나무가 이것은 문장가니까 문장가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성체가 있더라. 금성체가 있고 수가 있으면 이 수에 의해서 금성체는 어떨까요? 이 금은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럴 때 이제 귀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귀한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무언가 수성체. 자, 만약에 또 수성체가 있고 밑에 토성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토성체는 이 수에 의해서 토가 진토가 되죠. 진토라는 얘기는 약간 뭔가 차지다. 즉 기름진 흙이니까 뭐해서 이것은 재물을 뜻해요. 재물. 자, 이렇게 수성체는 토나 화나 토나 목이나 금이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수성체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묘나 어떠한 마을에 가면 전체적으로 수성체이고 그냥 수성체 쭉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산을 볼 때는 항상 그 제일 높은 산을 할아버지 산, 조산이라고 그랬죠. 소산. 자, 그 밑에가 이제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손이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쭉 내려오는데 자, 이 과연 부모도 수고 조산도 수고 자도 수고 손도 수고 모든 산이 수성체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가 수이고 목성과 토성이 없으니까 청수하나 비난터다. 비난타는 빈곤한터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가 왕하게 조산을 일으키고 락하여 수가 부모가 되었다. 자, 무슨 뜻이죠? 자, 보니까 터에서 보니까 제일로 조산이 뭐예요? 조산이 왕성한 수성체죠. 수성체로 있으면서 이것이 떨어져서 부모 역시도 수성체가 됐더라. 그러니까 수성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아래로 전하여 모두가 변환이 없는 성을 이루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이 수성체가 밑에 목성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수생목이니까 목은 문장가잖아요. 그럼 문장가가 나타날 때 여기도 수성체고 또 밑에도 수성체고 전부 다 수성체로 떨어졌기 때문에 변환이 없는 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변환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수수려하기는 한데 부는 이루지 못하고 귀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빈한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일행선사가 지은 옥봉보전에 보면, 자, 일행선사가 지은 옥봉보전이라는 책은 이제 일행선사가 진 책이에요. 그래서 일행선사가 지은 옥봉보전에 만약 전부가 수이고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 조산부터 내려오는 것 전부 다 수이고 목성과 토성체가 없으면 길게 흘러가서 범람하여 모두 머무를 곳이 없다. 그렇죠. 이 물이 멈춰야지만이 무언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성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내려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처럼 내려오는 산이 수성으로 모두 좋아도 아무리 수성체가 좋아도 이것은 어떻다?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재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수가 되고 만약에 거기에 목성체나 토성체나 금성체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은 아무리 수성체가 화려하고 수려해도 재물이 없더라, 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발복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사라지는 것은 왜 재물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수가 쓸고 내려갔죠. 그래서 물이 빠져버리니까 재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논리는 실질적으로 오행의 조화와 같으니 마땅히 서로 본질을 살펴야 한다. 즉 오행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사주에서도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듯이 수 하나로만 되어지면 그냥 수려하기는 하지만 빈곤한 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성체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조상이 금성체고 부모상도 금성체고 자식도 금성체고 손도 금성체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혈을 맺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이 테스트 나와서 어떨까요? 전부 다 금성체니까 부하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무관일 것이다 하는데, 자, 원래 금성체는 무관이에요. 자, 무관이 나타나는데 어떤 무관이 나타나? 이 금성체를 무엇인가가 금을 갖다가 녹여서 기물을 만들거나, 자, 녹이려면 화성체가 있어야겠죠. 화성체가 있어서 이걸 녹여서 만들거나, 그래야지만 칼이나 창이나 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처럼 금성체로만 내려오면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실제로 그러겠지. 순겸 경찰의 낮은 직급에 무관은 됐지만은 높은 직종에 못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왜 우리가 산에 가서 이러한 성봉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산의 형태를 금성체, 목성체, 수성체로 나누느냐 하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은 이치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지금 오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행선사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나라 때나 진나라 때 오기와 오행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일행선사가 오성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행선사 오성론을 만들고, 장자미가 옥수진경과 최원정이 주자의 친구죠. 최원정이가 이제 옥수진경에서 이렇게 기륭화복을 논하는 방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다른 풍수경전에서는 이러한 설명의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풍수이론은 한대와 진대를 거쳐 당나라 때 일행선사에 의해 완성되고, 누가 송나라 때 국사 장자미와 주자의 친구 최원정에 의해서 옥수진경에 의해서 완성됐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터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풍수지리 이론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풍수지리는 어때요? 혈에 가서 그냥 혈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 혈토가 좋다, 흙이 좋다, 나쁘다, 방향이 나쁘다, 좋다, 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보지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륭화복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태어나는 터의 기운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 위에서부터 조산에서 부모산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소절 이러한 거쳐서 내려와서 여기서 잉태가 되는 거죠. 이 기운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무시를 하고 이 터에서만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운동장, 큰 운동장 가운데 있으면 어떤 기운이 있겠어요? 이 기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운동장을 감싸고 있는 주위의 건물들이나 그리고 그 학교까지 내려오는 산맥을 보고 기륭화복을 예측해야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풍수경전의 이런 방법들은 그 전에 다 완성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나라 때 양균송이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양공이론이라고 그러죠. 구빈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나의 혈만 잘 써도 먹고 산다라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 구제했다고 해서 구빈이라고 하는데 잘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왕실풍수, 정통풍수지리, 즉 우리가 말하는 한나라 때부터 주나라 때부터 한나라 거쳐서 당나라 때 완성된 이론이다. 즉
넘치는 모든 물은 토가 없으면 막을 수가 없죠. 전부 다 토라면 어떨까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 토가 하나가 있다면 이 토에서 막을 수가 있지만 이 많은 물을 막을 수는 없겠죠. 적어도 여기에 목이 있어서 빨아들이고 여기서 금이 있어서 하면 어때요?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토면 어떨까요? 물로 금을 씻으니까 빛이 나겠죠. 그리고 나무를 자르니까 문장가의 기질이 나오고 또 이 나무는 토에 의해서 뿌리 박으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부하고 귀가 나타나겠죠. 즉 부는 뭐예요? 토가 부지요. 자, 이 목은 귀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금도 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부귀가 나타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강한 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토가 없으면은 막을 수가 없죠. 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이 물을 건너가겠어요? 즉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수 밑에 목이 있다. 그러면 이 수에 의해서 나무는 잘 자라겠죠. 그리고 만약에 밑에 토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토가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이거 수죠. 그러니까 수 밑에 다시 또 토가 있으면 이 토는 기름진 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나무는 이 수에 의해서 기름지니까 잘 자라니까 여기서 문장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와 귀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때는 어때요? 마땅히 청수하나 굉장히 수려하기는 해요. 왜? 수성체에 쫙 내려왔으니까. 청수하나 어떻다? 실질적으로 빈하고 물에 떠서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러므로 장차 빈곤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이 터에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터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성체로만 되어 있더라 하여튼 굉장히 수려하지만은 뭐다? 부유하지는 못하더라. 그리고 귀가 나타나지 못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귀가 나타나려면은 여기에는 목도 있어야 되고 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수이고 목성과 토성이 없어서 청수하나 빈한 터가 이러한 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터를 볼 때 이렇게 오성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을 갖다가 옥수진경에서 배운다는 것은 참 행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터에서 어떠한 형체를 보고 산을 보고 길흉합을 논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